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이번에 아이들이 레벨업을 하면서 교재 구성이 모두 바뀌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안내드릴 사항이 있는데 보통 간담회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상황 하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부족하더라도 한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통 저는 다른 원장님들과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좀 다른 이력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처음 맡았을 때 입문했을 때 그 아이들과 같이 성장을 합니다. 영어야 뭐 다 잘 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이 업계에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과 아이들 입장에서 그 교육 상황에 맞게끔 잘 전달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내가 초등부를 처음에 맡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주가 된다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후에 중등부를 따로 공부하고 그때 알아보시는 분들. 그 아이들이 또 성장을 해서 고등부가 되면 거기에 맞게끔 고등부를 또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입시도 그리해서 이 업계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입시를 갑자기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보면서 보통 이렇게 아이들과 순방향으로 보통 이 성장을 하시는데 저는 좀 반대거든요. 처음 강사 생활을 우연치 않게 시작했을 때도 성인들한테 IELTS와 토익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재종반에서 아이들 재수종합 영어과를 지도를 했었고 그때 입시도 익혔고 그러다가 중등부 아이들이 뭘 해야지 고등부 와서 잘할지 초등부 때는 뭘 해갖고 중학교로 와야 아이들이 시간 낭비가 없을지 영어를 처음 접하는 초등 저학년 때는 뭘 해야지 초등 고학년 때 가서 시간 낭비 없이 잘했다는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커리큘럼 수정과 업데이트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이들한테 지도하는 방식이 결코 헛된 시간을 쓰지 않는 거라는 그 부분을 꼭 약속을 드리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레벨업을 한다는 거 새로운 교재 세트를 구성해서 시작을 한다는 건 아이들 입장에서도 대단히 설레는 일입니다. 이런 설레임이 재미와 동기부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칭찬과 격려 부탁드리고요. 교재 구성을 살펴보면요. 아이들이 받은 교재를 같이 깔아놓고 같이 보시면 이해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림장이 있습니다. 알림장은 말 그대로 숙제가 어느 부분이 진행되는지에서 알림장이 있겠고요. 알림장을 보면은 테스트 부분이 있고 테스트 데이 1, 2, 3 부분이 있고 홈워크를 적는 부분이 있는데 교재 구성이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세심하게 어느 교재에 어느 부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페이지 수만 적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테스트 부분에 보면 그 해당되는 그 데이를 그 날에 보겠다는 거니까 그 부분이 전날에 전전날에 공부가 돼서 와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단어장은 단어장과 후반부에 테스트 페이퍼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리딩 딕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리딩 딕테이션 있는 게 다른 교재란에 있는 단어장과 다른 부분인데요. 이 리딩 딕테이션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수업 시간에 이 부분 지도를 합니다. 자, 리딩 북은 스튜던트 북과 월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스튜던트 북 안에 얇게 월북이 후반부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던트 북과 월북을 구분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 4학년 리스닝 북이 있습니다. 수업 플로우는 1번부터 시작합니다. 수업 전에 수업 준비사항이 있는데요. 뭐 온라인 됐던 그리고 등원해서 하는 대면 수업이 됐던 수업 준비는 수업 전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고 뭐 수업 간에 책이 여러 권이 있기 때문에 책 1번에서 또 다른 2번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그제서야 가방에서 책을 막 꺼내고 선생님 어떤 책 꺼내요? 어디 펴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이 수업의 텐션을 깨고 본인도 마이너스, 주변도 마이너스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짜투리 시간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결과치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전에 어느 부분을 할지, 어떤 교재 순으로 할지에 대해서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 받은 대로 잘 준비를 해놓고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에 필기도구, 왼손잡이면 왼쪽에 필기도구를 두고 거기에 맞게끔 수업 준비에 차질 없이 잘 따라가는 것도 수업 준비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어 시험을 보고요. 리딩 숙제 검사와 풀이를 합니다. 근데 왜 월북에서 스튜던북이라고 표시를 해놨냐면 보통 숙제가 월북과 스튜던북이 같이 나가는데 월북 숙제를 하고 스튜던북의 숙제 검사를 한 다음에 이어져서 스튜던북의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짜놨습니다. 자, 수업 준비, 단어 시험, 그리고 월북 숙제 검사, 스튜던북 검사, 그 다음에 진도 스튜던북으로 갑니다. 이 스튜던북에 대한 진도를 나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장에 있는 후반에 있는 딕테이션으로 합니다. 잠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단어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QR코드를 시작을 합니다. QR코드를 찍으면 각 단어들을 저희 선생님들이 읽어주는 음원이 녹음되어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꼼꼼하게 듣고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듣고 따라 읽기도 하고 그리고 받아쓰기도 하고 하면서 QR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단어를 공부할 때도 그리고 향후 발음이라든지 액센트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플러스 녹음 숙제도 그러한 맥락에서 꼼꼼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단어가 나오고요. 이 단어는 모두 교재 진도사항에서 발췌해서 재배열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스노클링, 워터스키잉 공부를 하면 그 주제에 맞게끔 그 단어가 모든 진도사항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습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단어를 저희가 구성해 놨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면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단어 테스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뒤로 가면 그래머하고 라이팅 뭐 필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 본문 내용에 대해서 키워드를 뺀 딕테이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얘기는 단어도 공부하고 이 단어를 사용해서 본문에서도 스피킹과 그 다음에 컴프레hen션이 됐으면 다시 복습 개념으로 키워드를 어떻게 딕테이션 할 수 있는가까지 보는 겁니다. 모든 교재 과정은 순환 구조로 반복과 복습 효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순환고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도 딕테이션에서 받아쓰고 리라이팅해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해 두는 거니까 이 부분도 꼭 놓치지 않고 수업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말씀드린 대로 스튜던북을 진도를 나가고요. 그리고 리스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리스닝 전 단계까지 오는 게 보통 80분 수업 중에 제가 실제로 수업을 여러 번 해보면 한 55분에서 한 60분 사이에 이 과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매뉴얼이 짜져 있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15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부터 끝나는 게 이상적이죠. 그래서 15분이 남은 상황에서 리스닝을 들어가게 되는데 리스닝을 하기에 15분이라는 시간이 짧죠. 굉장히 짧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숙제 쓰기 지도라든지 질의응답을 또 받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5분 정도로 할애를 빼면 실제적으로 리스닝을 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입니다. 그 얘기는 리스닝은 숙제를 베이스로 통계 베이스 문제풀이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리스닝 교재를 잠깐 들여다보면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항이 20개가 있고요. 뒤에 딕테이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통문장 받아쓰기까지 나오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채점을 해서 다 풀이라는 게 아니라 주요하게 틀린 거, 공통적으로 틀린 거,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 될 부분만 선택적으로 취합을 해서 집중도 있게 풀이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대면 수업을 하고 등원을 했을 때는 이 채점 과정을 수업 시간 선생님이 같이 하는데 지금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채점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답지를 일단은 같이 다 넣어드렸고요. 이 답지를 부모님이 갖고 계셨다가 아이가 채점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지도 또는 채점을 대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셔서 틀린 문항이 몇 번 몇 번 문항이 있는지 선생님한테 알려주시고 전달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 선생님이 통계를 잡고 취합을 해서 집중적으로 틀린 문항 위주로 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5개를 틀렸는데 5개를 다 풀이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2개, 3개 선택적으로 집중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답지나 그 밖에 다시 들어보기를 통해서 다시 셀프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단, 이 과정이 누적이 되고 1회가 아닌 10회, 20회가 됐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저희도 담보로 잡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목표로 잡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의 키는 리딩이지 리스닝은 사이드 보조로 가기 때문에 시간 할애를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정도로 해도 아이들이 충분히 실력이 늘어가는 걸 제가 경험상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집중도 있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렇게 수업을 플로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만은 꼭 저희가 지키겠고 이거를 이번 과정에서 꼭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리딩 과정입니다. 그 다음 프레젠테이션 전 웜업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피킹을 놓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스피킹 프랙티스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과정에서 쓰이는 단어와 문장 스트럭처를 잘 활용해서 말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 시간에도 쓰기보다는 선생님이 말을 많이 시켜서 아이들의 스피킹이 조금 더 확장과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번역이 아닌 이해라고 말씀을 이제 적어드렸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리딩이라고 하면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읽고 주어 동사 끊고 내려서 직독짓게 하고 번역을 하고 이런 것인데요. 이런 방식은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전 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만나면 다 야단을 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미 초등학교 때 많이 생성된 이런 누적된 습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고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왜 번역을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글밥이 많아지고 독해로 넘어가면 전체적인 문맥과 행간을 빨리 이해해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독해의 기본 스킬이고 핵심 스킬인데 한 줄 한 줄 한 줄 주어 동사 끊고 해석하고 문법사항들 대입하고 수학 문제 풀듯이 하다 보니까 이게 속도도 안 나고 문제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독해력이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딩을 처음 접할 때부터 번역이 아닌 이해 중심으로 빨리 스캐닝 하면서 넘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스킬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내재가 되고 이게 습관화 됐을 때 나무를 보는 눈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숲을 보는 연습을 그 다음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 이거 이해했어? 너 이거 해석해봐? 이런 질문은 저희도 하지 않고요. 가정 내에서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의 과정에 기초, 초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딩 스튜던트북을 보시면 본문 지문이 나오고 한 장을 넘기시면 컴프레hension이 나옵니다. 문제 부분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보면 그래픽 오거나이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단에 있는 내용을 다시 재정립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빈칸 쓰기라든지 키워드를 넣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내가 어떤 분야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충실히 이해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할까라는 그런 기본 바탕을 쓸 때 쓰는 기본 오거나이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충실히 해놔야 프레젠테이션 과정의 기초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을 충실히 이번 분기에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과 관계없이 레벨과 관계없이 숙제는 수업보다 쉽게 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숙제는 수업에서 스피킹과 액티비티와 게임을 위주로 모든 수업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숙제는 그거에 대해서 리마인드하고 확인하는 개념으로 해서 수업보다 쉽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녹음 숙제는 당연히 제대로 해서 인토네이션이나 액센트를 잡는데 충분히 연습과 꼼꼼히 하셔야 되는 부분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질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이 과정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알림장을 봐도 알겠지만 이 과정은 12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3개월 반 정도 소요를 하도록 저희가 진도표를 제가 구성을 해놨고요. 뭐 아이가 어려워하는데 어쩌죠?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뭐 당연히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과정도 바뀌고 그리고 교재도 바뀌었고 그리고 보통 분기가 바뀌면서 선생님도 보통 로테이션이 돌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바뀌었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진행 방식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과정이 어려워서 어렵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해야 되는 게 많아지고 숙제량이 많아지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불만을 어렵다라고 토로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자 경우 진짜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아이가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역할이겠죠. 하지만 후자 쪽이라면 이거는 태도와 시각을 바꾸는 훈육의 접근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레벨이 바뀌고 매번 책이 바뀌었을 때 이거를 계속 어렵다고 표현을 하는 아이들은 이거를 한 번은 넘어야 될 산인 거죠. 그래서 시각과 태도 그리고 이 과정을 조금만 견뎌내면 재밌어지고 괜찮아지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그 경험 그런 것들이 자기주도 학습과 그리고 공부의 어떤 근간을 바탕으로 하는 핵심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구분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원내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밖에 더 질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각 관에 데스크 업무폰이 있습니다. 이 업무폰으로, 데스크폰으로 질문 내용을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상담 전화를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좀 채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마지막 여담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가정 내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항상 학교를 갈 때,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할머니께서 마루턱에 앉으셔서 저를 마중하시고 배웅하시곤 하셨는데 그때마다 할머니가 항상 제가 나갈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앞에 잘 보고 다녀라. 초등학교 때는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중학교가 돼서는 사춘기가 되고 하면서 할머니 뭐 그런 얘기를 몇 년째 그렇게 똑같이 하세요 매일같이 저 이제 다 컸어요 라고 핀잔 아닌 핀잔조로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큰 돌불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니 항상 앞에 잘 보고 다니거라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 당시에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다운 공부를 해보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렇게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이 말씀이 대단히 가슴에 울리며 남습니다. 큰 문제는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학생도 저희도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해야 되겠지만요. 하지만 작은 문제들은 들여다보지 않고 관찰하지 않으면 쉽게 놓치고 누적되어 갑니다. 이렇게 누적되어 가는 작은 문제들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낳기 때문에 항상 이 마음으로 아이들 관찰하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1차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고 선생님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아이가 잘 배우고 있고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들여다보시고 저희가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의견 받아서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소 좀 길어졌는데요. 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오늘 내용 전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